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미술 수업 시간, 이제 새로운 차시로 돌아왔습니다. 목이 막히네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걸 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엽서 만들기, 설명도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초현실주의 작품 수행평가를 막 하고, 바로 수업을 들으러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길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화상을 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과제라고 하기엔 사실 너무 가볍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제출해야 될 출결 확인용 용도로 사용되는 건 무엇이 있을지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먼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표현하라. 세 번째로는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건데 어떤 거를 작성을 하는지. 네 번째로는 평가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수행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략적인 틀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챕터 이제 컨텐츠 1인데 나를 찾아라 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나요? 선생님은요, 사실 자화상이라는 것은 나를 그린 그림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그려준 그림은 많은데, 정작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을 스스로 보고 그린 게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아, 내가 여기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내가 이 부분은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내면, 그리고 외적인 모습, 이런 것을 되게 늦게 깨달은 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뭔가 실수, 아쉬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여러분의 특징, 생김새는 어떤지, 나는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이 특성이 희망 직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갑자기 선생님 셀카가 떠서 깜짝 놀랐죠? 바로 이것은 선생님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어서 그것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셀카를 찍고 그것을 종이로 프린트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개별로 시키면은 제각각 다른 사이즈로 프린트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받고 그거를 밤마다 이제 수업 전에 프린트를 해서 제공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결 과제로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셀카를 찍어서 선생님 메일로 보내시오. 이거입니다. 근데 이때 유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과장된 뽀샵은 안 됩니다. 과장되게 나의 얼굴을 바꾸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좀 나의 이런 외곽선들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여 주세요. 왜냐면 자화상은 말 그대로 나를 그리는 그림이지 뭔가 포토샵으로 인해 바뀐 또 다른 사람인 나를 그리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화질이 좋아야 합니다. 화질. 이것은 왜냐면 선생님이 A4 용지 크기로 여러분들 얼굴을 뽑아줄 거예요. 근데 만약 화질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A4 용지만큼 확대를 하면은 얼굴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흐릿한 외곽선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흐릿하게 보이면은 좋은 점은
없습니다. 미술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흐릿하게 외곽선이 나와서 좋은 점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부적인 묘사를 하기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좀 민망하더라도 포토샵을 하지 않은 뭔가 화질이 좋은 기본 카메라로 촬영한 원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이거 지금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A4 용지 뽑을 거 아니에요? 그쵸? 뽑으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여러분들이 이제 소묘로 그리고 입체파 기법을 결합을 해서 그리는 방법을 활용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결합을 할까? 이렇게 하면 바로 정답은 반반 기법을 활용해보자 라는 게 있죠. 반반 기법이 뭐지? 라는 궁금증이 들겠죠? 바로 이것은 말 그대로 소멸의 반,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입체파 기법을 활용해서 반,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왼쪽 얼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보는 방향에서의 왼쪽 얼굴을 소멸을 했고, 오른쪽 얼굴은 입체파 기법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쪽에는 지금 선생님이 소묘를 해놨죠. 이렇게 소묘를 하면 되고, 소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뭐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연필을 이용한 그림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유튜버들 보면 이렇게 많이 하던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연필을 통해서 오직 명암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명암 배웠잖아요. 수채화 엽서 만들기 할 때 그거를 연필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체파 기법이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을 수 있어요. 입체파 기법이라고 선생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라고 이제 의문이 든다면 바로 피카소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피카소가 이제 작품 기법을 활용했을 때 어떤 것을 했냐. 이렇게 우는 여인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대답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면을 분할했잖아요. 그쵸? 면을 삼각형, 여기 봐봐요. 삼각형으로도 그러고, 뭐, 반달 모양으로도 그러고, 면을 굉장히 분할을 해서 표현을 한 게 이 입체파 작품의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분할해서 표현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마구마구 들겠지만,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 원격 수업의 컨텐츠로 제공이 될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걸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선생님도 한번 제작을 해봤어. 입체파 기법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뭔가 선생님이 막 나의 삶을 이걸로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트로 여기는 면이 분할이 됐다? 여기는 하트로? 왜 하트로 했냐면, 선생님은 요즘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 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뭔가 자기 만족도가 높고 뭔가 학생들이 계속 생각나고 뭔가 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하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보면 눈은 막 별이 막 반짝반짝거리게 표현한 거 보여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다들 대답을 하고 있겠죠.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의도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선생님의 눈은 어때요?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 있죠.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향해 있겠지만 선생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하나 별 같은 존재잖아.
사실 그 안에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걸 뭐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어때?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예쁜 친구들이 이 학교 그리고 2학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의 눈이 정말 별을 담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별로 눈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기에는 지금 너무 다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도를 담아서 입체파 기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 내가 이 모양과 이 색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해. 그쵸? 우리 초현실주의 제작하면서 느꼈겠지만 작가에게는 의도가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의 모양, 뭐 색깔 이런 거를 생각해서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재료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색연필도 되고요. 그리고 수채화 물감도 되고요. 그리고 색종이도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기 콘텐츠 3로 넘어갔네요. 말이 안 나와. 여러분들 선생님 방금 계속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거를 하트를 한 이유는 뭐고, 눈은 별로 한 이유는 뭐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유들이 각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각가지의 이유들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내가 이거를 한 이유는 뭐고요? 이건 뭐고요? 이건 뭐고요?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듯이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기준 하면서 한번 훑듯이 얘기를 해주자면, 아까 방금 얘기한 입체파 표현, 그리고 뭐 완성도의 그런 성실성, 이런 거를 평가를 할 거고요. 이 진로 보고서는, 나의 진로와 연관을 지어서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대라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만약에 사범대를 지망한 학생이라고 지금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실제로는 이미 선생님이지만 가정을 해보자는 거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그런 거지. 아까 그 작품, 선생님 만든 작품을 띄워놓고 내가 이렇게 제작한 이유는 나는 아이들이 너무 별처럼 예쁘기 때문에 정말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뭐 별과 하트로 표현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의 진로랑 연결을 시켜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를 연결 지어서 다시 말을 하자면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나의 진로랑 연관을 시켜서 나의 진로가 이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측면이 그러니까 나의 꿈을 이루는데 적합한데 아니면 나의 꿈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러한 특성이 진로와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를 인과관계를 잘 연결시켜서 제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입체파 보고서 작성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입체파 우리가 감상 수업을 원격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는 이제 입체파 미술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거를 배우고 나서 입체파 작가들이나 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거 능력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선생님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을 찾아와도 됩니다. 알겠죠? 오늘 하루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2학년 너무 격주로 보니까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보고 싶겠죠?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